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파스를 잘못된 곳에 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 성인 97%가 파스를 엉뚱한 곳에 붙여서 돈과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내과 의사인 저 오미조차 38년 전 막 의사가 되었을 때는 이 비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실 때 저는 그저 많이 붙이세요 라고만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한 명의 환자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파스인데 왜 저는 효과가 없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오미입니다. 38년간 오직 어르신들의 건강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의사 인생 38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파스 사용법의 완전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지던트 시절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파스? 그냥 아픈데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81세 할머니가 실려오셨습니다. 허리를 부둥켜 안고 아이고 신음하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20년간 매일 파스를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나은 것 같더니 요즘은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저 죽는 건가요? 그때 제가 할머니의 등을 확인해 보니 허리 정중앙 척추뼈 위에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젊은 의사였고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더 관찰했죠. 놀랍게도 파스를 잘못 붙이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손목, 무릎, 목,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파스 붙이는 위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 책을 다시 펼쳐보고 피부 흡수율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 읽고 직접 환자분들께 다양한 위치의 파스를 붙여보게 하면서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파스라도 붙이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플 때 본능적으로 어디를 만지십니까? 바로 등, 한가운데 척추뼈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38년간 제가 목격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척추뼈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딱딱한 뼈잖아요. 파스에 약물이 뼈를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오신 74세 정기용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허리 중앙에 파스를 붙이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파스 붙이는 게 종교가 됐어요. 하지만 갈수록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의 등을 보니 정말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척추 위에 파스 자국이 까맣게 남아있더군요. 25년간 매일 같은 자리에 붙이셨으니 당연하죠.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25년간 벽에 물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길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벽에 물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척추뼈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뼈 위에 아무리 좋은 파스를 붙여도 약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진짜 비밀 위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척추에서 양쪽으로 정확히 3cm씩 떨어진 길이근 부위. 바로 여기입니다. 할아버지, 손으로 허리를 만져보세요. 가운데 딱딱한 뼈에서 양쪽으로 손가락 2개 폭만큼 이동해 보세요. 느껴지십니까? 할아버지가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아, 여기는 말랑말랑하네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부드러운 부분이 길이근이라는 근육이에요. 바로 이곳이 파스가 제대로 흡수되는 황금 통로입니다. 왜 이곳이 좋을까요? 길이근은 허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인데 여기에 혈관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파스의 약물이 혈관을 타고 빠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길이근이 바로 허리 통증의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 중 80%가 이 근육이 뭉치거나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작 문제가 되는 근육은 놔두고 아무 상관없는 뼈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던 거예요. 정기웅 할아버지는 제 말씀을 듣고 위치를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3일 후 병원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25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가 편해졌어요. 어제는 손자와 공놀이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치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상부 허리와 하부 허리의 길이근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부 허리 통증이면 척추에서 양쪽으로 2.5cm, 하부 허리 통증이면 3.5cm 정도 떨어진 곳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세밀한 차이까지 알고 파스를 붙이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번엔 손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손목 바깥쪽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파스를 붙이고 계시죠? 잠깐.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작년 겨울 대구에서 오신 67세 김소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10년 전부터 손목이 아파서 매일 파스를 붙여요. 처음엔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더 비싼 파스를 사야 하나요? 할머니는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파스 값으로만 벌써 수십만 원을 쓰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할머니의 손목을 확인해 보니 손목 바깥쪽 뼈 위에 파스가 붙어 있더군요. 할머니, 여기는 요골이라는 뼈예요. 딱딱하죠? 여기에 파스를 붙이는 건 마치 돌에 연고를 바르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뒤집어 보세요. 할머니가 손바닥을 뒤집으시자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혈관이 파릇파릇하게 보이죠? 할머니, 이곳을 만져보세요. 혈관이 뛰는 게 느껴지시죠? 할머니가 손목 안쪽을 만져보시더니 어머, 정말 뛰네요. 하고 신기하셨어요. 바로 여기가 파스가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손목 안쪽에는 요골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요. 이 혈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서 만져도 느껴질 정도거든요.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파스의 약물이 얇은 피부를 뚫고 직접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손목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죠. 반면에 손목 바깥쪽은 어떨까요? 거기는 뼈와 힘줄만 있어요. 혈관은 거의 없고 피부도 두껍고 거칠거든요. 그러니 파스를 붙여도 약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손목 안쪽에도 정확한 위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손목 접히는 선에서 손바닥 쪽으로 1cm 정도 내려온 지점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요골동맥이 가장 표면에 가깝게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김소연 할머니에게 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스를 새 위치에 붙인 후 단 2시간 만에 뭔가 다르네요. 손목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왜 그럴까요? 혈관을 타고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손목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10년 만에 빨래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위치의 차이입니다. 단 몇 센티미터 차이가 천지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손목 파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손목 통증의 원인이 손목 관절 증후군인지 건초염인지에 따라서도 붙이는 위치가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목 관절 증후군이면 손목 안쪽 중앙에, 건초염이면 손목 안쪽에서 약간 엄지 쪽으로 치우친 곳에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세부사항까지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무릎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릎 앞쪽 둥글둥글한 슬개골에 파스 붙이고 계시죠? 38년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그것은 효과 제로입니다. 지난 봄에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72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르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무릎 파스를 5장씩 붙여요. 앞쪽, 옆쪽, 사방팔방 다 붙여봤는데 소용없어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무릎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사방에 파스가 붙어 있더군요. 마치 무릎에 갑옷을 입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곳에는 파스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구부리시자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금이죠. 할아버지, 이곳을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여기는 무릎 관절로 바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입니다. 오금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슬화동맥이라는 큰 혈관과 여러 림프관이 지나가요. 또한 무릎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과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흡수된 약물이 무릎 관절 속까지 잘 전달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릎 앞쪽 슬개골은 어떨까요? 거기는 뼈가 가장 두껍고 딱딱한 부분이에요. 피부도 두껍고 혈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 파스를 붙여도 약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거죠. 할아버지, 이제 무릎 양옆도 만져보세요. 할아버지가 무릎 양옆을 만져보시더니 여기는 좀 말랑말랑하네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무릎 양옆에는 내측관근과 외측관근이라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무릎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 통증의 70% 이상이 이 양옆 근육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작 문제가 되는 근육은 놔두고 아무 상관없는 앞쪽 뼈에만 파스를 붙이고 계셨던 거죠.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오금에는 파스를 세로로 길게 붙이고 무릎 양옆에는 근육을 따라 비스듬히 붙이도록 했어요. 할아버지가 파스를 새로운 위치에 붙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일 저녁에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무릎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걸어서 오셨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제주도 한라산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하지만 무릎 파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무릎 통증의 원인이 관절염인지, 연골 손상인지, 인대 손상인지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면 오금 중앙에, 연골 손상이면 무릎 안쪽에, 인대 손상이면 무릎 바깥쪽에 중점적으로 붙이는 게 좋아요. 또한 파스를 붙이는 시간도 중요해요. 무릎은 다른 부위보다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붙이고 있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중앙 뼈 부분에 파스 붙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곳은 파스에게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오신 69세 최덕순 할머니는 목 중앙에 파스를 붙이고 오셨더군요. 선생님, 목이 아파서 한 달째 매일 파스를 붙이는데 갈수록 더 뻣뻣해져요. 요즘은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어서 길을 건널 때도 무서워요. 할머니의 목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목 중앙에 파스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의 목을 만져보니 중앙은 딱딱한 척추뼈만 만져지더군요. 할머니, 여기는 경추라는 목뼈예요. 이 뼈 위에 파스를 붙이는 건 마치 나무기둥에 연고를 바르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손가락으로 목 양옆을 살살 눌러보세요. 할머니가 양옆을 누르시자, 아, 여기는 말랑말랑하네요. 그런데 좀 아파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그곳입니다. 목 양옆 근육, 바로 그곳이 파스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입니다. 목 양옆에는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이라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목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이 근육들이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특히 목 옆쪽으로 약간 뒤쪽에는 후두동맥이 지나가는데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목 전체로 퍼져나가요. 할머니,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귀 뒤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근육을 만져보세요. 할머니가 만져보시더니 어머, 여기가 제일 아프네요. 하고 놀라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곳이 문제가 되는 근육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뼈에만 파스를 붙이고 정작 문제가 되는 근육은 치료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덕순 할머니에게 정확한 파스 부착법을 알려드렸어요.
목 양옆 근육을 따라 세로로 길게 붙이되 귀 뒤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 이어지게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할머니가 새로운 위치에 파스를 붙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30년 만에 목이 이렇게 편해요. 어제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고개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목 파스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목 통증의 원인이 목 디스크인지 근육 경직인지 신경 압박인지에 따라 붙이는 위치와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 디스크면 목 뒤쪽 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근육 경직이면 목 옆쪽, 신경 압박이면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중점적으로 붙이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파스가 정말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데 파스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파스는 마술사입니다. 어떤 마술을 부리냐고요? 감각 바꿔치기 마술.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관문조절이론이라는 원리에 기반해요.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과 온도나 압박을 느끼는 신경은 다른 경로를 통해 뇌로 전달돼요. 그런데 온도나 압박 감각이 더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있으면 통증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파스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은 차가운 감각을, 캡사이신 성분은 따뜻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아픈 감각 대신 시원하거나 따뜻한 감각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픈 것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감각 차단 효과도 파스가 제대로 흡수되어야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뼈 위에 붙인 파스는 피부에 닿아 있을 뿐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한 파스에는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진통 소염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아스피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실제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분도 혈관을 통해 흡수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38년간 연구한 결과 파스의 효과는 붙이는 위치뿐만 아니라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근육을 따라 세로로 붙이는 것과 가로로 붙이는 것, 동그랗게 붙이는 것의 효과가 모두 다르거든요. 근육은 섬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육 섬유와 같은 방향으로 파스를 붙이면 더 효과적으로 약물이 흡수됩니다. 마치 나무결을 따라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기억하십시오. 파스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들릴 때 귀를 막는 것과 같아요. 소리는 잠시 안 들려도 알람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파스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위험, 너무 오래 붙이는 것. 하루 이틀씩 붙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오신 75세 한광수 할아버지는 파스를 3일간 붙이고 오셨는데 파스를 뗀 자리가 빨갛게 짓무르고 물집까지 생겼더군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붙이고 계셨어요? 선생님, 효과가 없어서 더 오래 붙이면 좋아질까 해서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파스를 오래 붙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스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장시간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24시간 이내, 길어야 하루에 떼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알레르기 반응을 무시하는 것.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물파스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세요. 조금 빨간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오신 71세 이영자 할머니는 파스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서 2주간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가렵고 빨간 정도였는데 파스가 잘 듣고 있나 보다 하고 계속 붙이셨다가 나중에는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기까지 했거든요. 세 번째 위험, 상처나 염증 부위에 붙이는 것.
상처가 있는 곳이나 습진, 아토피가 있는 곳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면 안 돼요. 파스의 화학 성분이 상처를 통해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 여러 개를 동시에 붙이는 것.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파스의 약물 성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살리실산 중독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위험,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파스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파스의 성분이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차가운 파스를 쓰고 언제 따뜻한 파스를 써야 할까요?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냉파스는 언제? 갖다 쳤을 때, 삐끗했을 때, 부딪혔을 때, 즉 급성 통증일 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다친 직후에는 염증이 생기고 붓기 때문에 차갑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 물질의 분비를 줄이고 부종을 감소시켜요.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거나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거나 목을 잘못 잤을 때 등이 급성 통증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에는 다친 후 48시간 이내에 냉파스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온파스는 언제? 며칠 지난 통증, 만성적으로 아픈 곳, 즉 오래된 통증일 때 사용하세요. 오래된 통증은 대부분 근육이 굳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된 어깨 결림, 만성 허리 통증, 퇴행성 관절염 등이 만성 통증에 해당해요. 절대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갓 다친 곳에 온파스를 붙이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만성 통증에 냉파스를 붙이면 근육이 더 굳어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에서 오신 68세 김철호 할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신 후에 따뜻하게 해줘야 좋아지겠지 하고 온파스를 붙이셨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제가 냉파스로 바꿔드린 후 2일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계절에 따라서도 선택을 달리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냉파스가, 겨울철에는 온파스가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온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38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파스 사용의 완전한 황금 법칙입니다. 모든 뼈 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척추뼈, 슬개골, 손목 바깥쪽 뼈, 목뼈 등 딱딱한 뼈는 약물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곳에만 붙이십시오. 허리는 척추에서 양쪽으로 3cm 떨어진 길이근의 근육을 따라 세로로 길게 붙이세요. 손목은 안쪽 혈관이 뛰는 부위, 손목 접히는 선에서 1cm 아래쪽에 가로로 붙이세요. 무릎은 양옆 근육과 뒤쪽 오금에 붙이세요. 오금은 세로로, 양옆은 근육 방향으로 비스듬히 붙입니다. 목은 중앙이 아닌 양쪽 근육, 귀 뒤에서 어깨까지 근육을 따라 세로로 붙이세요. 그리고 5가지 수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제거하세요. 둘째,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급성 통증은 냉파스, 만성 통증은 온파스를 선택하세요. 넷째, 동시에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상처나 염증 부위에는 절대 붙이면 안 되고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저는 38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38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가 담긴 진짜 노하우입니다. 파스 하나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왜 파스가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문제는 파스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파스는 임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근본 원인을 치료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파스를 올바른 위치에 붙여보세요. 허리가 아프시면 척추 양옆길이근에, 손목이 아프시면 안쪽 혈관 부위에, 무릎이 아프시면 양옆과 뒤쪽 오금에, 목이 아프시면 양옆 근육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통증 예방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년내과 전문의 오미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